네, 오늘 장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증시 지수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7.68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918로 오늘 하락한 채 끝났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가 넘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5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보다 상세히 오늘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4월 2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의 1%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확대돼 192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후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세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이 1910선마저 하회해 장중 저점 라인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오후장 막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낙폭이 만회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후 1910선까지 올라서 이 후반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7% 정도 빠졌습니다. 이 1918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6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1,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이 3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50선에서의 탄탄한 지지력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7포인트의 상승세입니다. 554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전일에 이어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 지수 상승 견인하는데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보합선 약 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10시 40분 구간 들어서면서 이 상승으로 방향 잡은 뒤 1120원대에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엔화가 100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맞췄는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의 오름세입니다. 1120원 8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148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 이 하락과 상승을 오갔는데 오늘 결국 나흘 만에 반등세 나왔습니다. 강보합권에 장마치며 18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오늘 2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입니다. 기아차 오늘 약세입니다. 49,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 1%대의 하락 흐름, 오늘 SK텔레콤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쳐 오늘 19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반등세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 닷새 만의 반등세인데요. 오늘 9%대의 강세 보이며 29,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이 3%대의 상승 흐름, 동서 역시 4%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25,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오늘 CJ E&M은 약 보합권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2%대의 낙폭이 이어졌고요. 다음이 3%대의 강세 흐름, 오늘 SFA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며 오늘 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LG전자는 오늘 상승세 이어가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입니다. 오늘 LG전자는 9만 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와 삼성 SDI가 1%대의 하락 흐름, 삼성전기 역시 1%대의 밀림이 보이면서 오늘 9만 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화학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지수가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1%대의 하락 흐름, 오늘 하나케미칼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2%대의 내림세 보이며 16,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다만 금호석유는 막판 들어서면서 이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89,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닷새 만에 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그동안 우려감이 거치자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상승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4%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81,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시젠과 메디톡스가 강보합권, 바이로메드 역시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이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37,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카지노주 주가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중국의 골드위크인 5월 첫 주 이 노동절 기간 동안 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GKL은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 파라다이스는 오늘 3%대 강세입니다. 장중 신고가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24,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호텔가 강원랜드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3에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소식에 오늘 OLED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하이셀이 가장 큰 급등세입니다. 10%대의 급등세 나타내며 오늘 2,60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아이컴포넌트가 3%, 테라세미콘이 5%대의 상승 흐름 보인 하루입니다. 오늘 방산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스페코가 9%대의 강세 보이며 4,295원에, 빅텍 역시 8%대의 급등세입니다. 오늘 2,07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웰크론과 퍼스텍, S&T 중공업 모두 1%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원전 관련주 주가가 이 장 막판 들어 급등세를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 빌 게이츠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오는 2028년까지 4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에 짓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보성파워텍이 9%대의 급등세 보이며 오늘 1,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기술 상한가입니다. 오늘 630원에 이어서 한전기술이 2%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8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대한유팜이 투자한 이 카자흐스탄의 광구에서 원유층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대한유팜 오늘 주당 800원 오르며 6,1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여의도를 연결해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또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수가 상당히 많았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집중돼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 못지않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10선을 하회하기도 하는 등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하면서 1920선에 다시 바짝 다가서고 선체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반등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여지를 높여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완화되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1,000억 원 이상 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1910선을 회복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동지수대에서의 지지력 확보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5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3%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장기 박스권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추세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와의 가격 갭에 따라서 장중 등락이 있거나 아니면은 한두 차례 물량 소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점차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한 때 삼성전자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좀 계속 떨어질지 어떤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1.8%, 2% 가까이 빠지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좀 부담되는 요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자면은 뭐 이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특히 2분기에는 영업이익 20조 이상 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첫 펀더멘털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20일, 200일선에서의 지지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21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실적을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데 앞서 좀 단기적인 매물 부담이 좀 커지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코스피 대비 가격 메리트가 좀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121선에서의 지지력 여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하락 추세대, 그러니까 4월 초에서 형성되었던 하락 추세대 돌파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부진한 부분은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뭐 부진하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 원을 넘지 못했거든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당분간은 반등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분간은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1900에서 1910포인트대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여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업종별로도 실적 호전주들이 좀 쉬어갈 때는 낙폭과대주들이 반등 시도를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의 낙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시즌임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뭐 최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하드웨어, 중국 소비 관련주와 같이 실적 안정성이 담보되는 업종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비중을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1,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뭐 안정성도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흔들리곤 있지만 이를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자체 흐름이 1900선의 지지력을 기대하고 있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반등세가 강했던 LG화학, 현대중공업들이 좀 소폭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이에 반해서 고려아연,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등이 강세를 이어가는 등 좀 업종별로도 단기 메리트가 있는 종목별로도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흐름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18.63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약보합의 모습인데 지금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LG전자 같이 IT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목요일, 금요일 예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려감 자체가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거래량 또한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이 하단에서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는 위축이 되어 있지만 하단에서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 말 자체는 이 가격에는 아까워서 안 팔겠다. 그렇게 좀 해석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응집된 에너지를 좀 모으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 추세대로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다음 주까지도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실적 발표가 조금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돼야지만 1분기에 대한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감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도 1.3% 정도 큰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의 활약도 있었겠고, 거기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시총 상위주들의 활약도 있었겠고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오늘도 코스닥을 크게 올리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를 보시더라도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미리 조금 간파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형주 그리고 전기전 업종에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매수를 크게 하는 종목군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운수장비주는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에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위로 상승 방향으로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 서비스 업종, 그리고 중형주, 유통업종,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금융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적으로 지금 금융업종에 대해서 돈이 조금 풀리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금융업종과 여타의 업종과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느냐 아니면 할 것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업종은 악재가 지금은 사라졌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유효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여전히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오락문 업종 전반적인 매수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과 업종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에 관한 정리를 듣겠습니다. 네, 우선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라다이스가 유난히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가 있겠죠, 당연히.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는 게 첫 번째 호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파라다이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라다이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의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 발표가 끝나야지 코스피적으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겠고,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만의 실적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여타의 지수적인 연관성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지금 사기에는 상당히 조금 버거운 자리입니다. 사실상 손도 쉽게 안 나가는 자리고요. 그렇다면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수를 대신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코스닥은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대신에 아픈 것은 바로 코스피가 아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현대위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거의 하단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박스권 하단이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이 자리에서는 사실 자리는 아닙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맥점은 맞습니다. 맥점은 맞고 박스권 하단도 맞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악재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일날 실적 발표가 나죠. 그런 부분 자체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위아의 큰 매출을 두 가지로 뽑아본다면 한 개는 엔진 분야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바로 모닝 시리즈죠. 그래서 기아의 모닝을 모닝에 대한 엔진을 만들고 기계업종 분야를 좀 연구를 하는데 모닝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의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어떻습니까?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관점 당연히 많이 안 팔렸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현대위아의 실적도 안 좋겠구나. 거기에 기계업종 또한 지금은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겠다. 다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 자체를 잡으실 때에도 악재가 해소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시지 마시고 실적 발표가 되는 26일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종목 한 개는 오늘 IT 부품 업종이 상당히 올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상보라는 종목이거든요. 상보 같은 경우에는 복합 필름을 지금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상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증시 흐름을 같이 보시면 스마트폰에 대한 흐름 자체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을 이끄는 주체가 바로 IT 부품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인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주춤하고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터치 패널 분야거든요. 그럼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지금 태블릿 PC에 대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지금은 매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선침해가 기관에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뉴스거리를 터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분기 실적이 과연 안 좋을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터치 패널 업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리 지금 상보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없을 때 미리 선침해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상보가 간다는 것은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의미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한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안정세겠죠. 그리고 미리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1분기 실적은 상보에게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또 드리던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에게는 악재가 해소될 수가 있는 과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뭐니 해도 이번 주에 가장 큰 화제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상관없고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된다. 그 실적 자체가 우려감이 해소되는 과정이든 아니면 기대감이 해소되는 과정이든 무조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당연히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잡히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은 주식 대 현금 비중 6대4 그리고 경기 방어와 우량 중소형주의 종목은 코롱생명과학을 꼽았습니다. 정승현 과장은 중소형주 강세 지속을 점쳤고요. 정배열 우상향 종목의 눌림목에서의 매수를,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를 말했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하태준 차장께서는 주식 대 현금 비중 6대4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려보는데요. 네. 일단 시장이 제법 하락을 해서 일정 수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이라든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G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지표가 제법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6대4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또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갖고 가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해외 증시 이탈리아 쪽에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전국 안정 분위기가 좀 확산됐었는데 아쉽게도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또 일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좀 아쉬웠죠. 3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비 대비해서 0.6% 감소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더했고요. 또한 오늘 장중에 4월 중국 HSB 제조업 PMI가 좀 부진했습니다. 물론 지난달보다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또 시장의 그런 변동성 확대를 좀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역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편이죠.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현물 순매도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선물도 잠시 한 이틀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이 또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에서 오늘도 동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이 상당히 아웃퍼포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환율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보는데 원달러가 또 상승을 하면서 1120원대를 회복한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는 1920선과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거꾸로 55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또 보였었고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저점 테스트라든지 변동성 확대 국면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따라서 여전히 코스피 1900선 전후반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560선을 화끈하게 돌파해주는지 체크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월 주택가격 지수가 일단 예상치는 0.7%로 지난달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그리고 3월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도 지난달보다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부합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잘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이번 주 변동성 장세에서 좀 나름대로 잘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대 현금 비중 6대4 요즘 들어서 꾸준히 의견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자, 정승현 과장께서는 중소형주의 강세 지속을 점쳤군요. 네. 일단 대형주가 상당히 답보 상태죠. 네. 지루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일단 박스권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를 어떤 종목을 살까 사실 딱히 눈에 띄는 종목도 없고 또 사기도 참 부담스러운 지금 현재 구간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지금 어닝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감들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적의 어떤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 정도만 아마 손이 좀 나가지 소재 산업들 화학주라든지 조선주, 건설주
뭐 이런 종목들에는 사실 실적 확인 과정이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느냐, 그리고 턴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로 아마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모두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쉽사리 단기적 매매, 워낙 그 중소형주 장이 좋기 때문에 대형주는 쉽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사실 뭐 저가 메리트로 사서 아주 길게 가겠다, 뭐 1년, 2년,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사실 지금부터 뭐 화학주라든지 소재주 뭐 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시장에 1년 뒤에 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중소형주 장세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저 네버 엔딩이라고 한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끝나지 않는, 언제 사실 뭐 제 예측치로는 한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국면, 이 정도가 1차적인 피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에 뭐 5월 말이나 한 6월까지는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갈 거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만약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또 가는 거죠. 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중소형주 장 위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일단 실적 개선주는 확실히 다릅니다. 모양 자체도 다르고 상당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찾다가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뭐 올해 연말부터 잘 나올 것이다. 뭐 아니면 지금까지 뭐 밸류에이션을 한 5밖에 안 줬던, 퍼밸류 한 5밖에 안 줬던 종목도 계속 지금 사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제조업종 같은 종목들, 뭐 한솔제지나 뭐 신대양제지, 뭐 태림포장 뭐 이런 종목들 사실 시장에 뭐 거의 1000대 받았죠. 뭐 거의 인기도 없었고 거래량도 아주 작은 뭐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작년에 어떤 그 폐지 가격이 이 골판지 업체들인데 신대양제지라든지 뭐 태림포장 이런 종목들 뭐 폐지 가격이 이제 일시적인 가격 다운으로 인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떤 제품 가격 인상에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퍼가 5가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많이 받아봐 6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가를 상당히 경신하죠. 뭐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 거의 30% 단기적으로 올라온 형국을 보여주고, 태림포장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일단 실적이 확인되는 숫자로, 워낙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도 못 믿겠다.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뭐 다음 분기 아니면 뭐 길게는 연말까지 실적을 땡겨서 지금 펄을 주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종목 찾기에 중소형주가 나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시장의 트렌드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됐죠. 트렌드화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급에 의한,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시장 트렌드가 한번 형성이 되면 사실 견고하게 갑니다. 시장이 어떤 돌발 악재, 사실 셀트리온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습니다. 하지만 극복을 해냈습니다. 대단한 장인 거죠. 셀트리온 시가총액 코스닥의 1위 업체인데 뭐 회계가 뭐 안 좋다, 그리고 대표가 나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한가를 뭐 3번, 4번 맞고 완전 코스닥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불식시키면서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신고가를 내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 신고가를 내고, 이런 시장이 잘 없습니다. 제가 뭐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만 한 7, 8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분위기,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무너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코스닥은 그 셀트리온이 하락한 수치만큼을 만약에 뺀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를 이미 또 경신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장 트렌드가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 장은 아직 절대 끝나지 않은 장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 선정법은 무엇인지 먼저 하태준 차장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민감 쪽에서는 여전히 뭐 모바일이라든지 반도체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적 섹터 쪽이 좀 더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당분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으면서 좀 우량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경기 방어적 섹터 중에서는 뭐 섬유유라든지 음식료, 헬스케어라든지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이런 쪽 업종이나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좋은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베이직하우스나 동원 F&B, 오뚜기, 종문당, 코롱생명과학, 하이비전 시스템, PJ전자, 바테, 홈쇼핑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실 것을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세용 과장께서는 우상향 종목 위주의 정배열 우상향 종목 위주의 눌림목 매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뭐 강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스마트 부품주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이제 갤럭시 4가 이제 여러분들 손에 이제 들어오겠죠. 저는 뭐 예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갤럭시 4가 아주 싸지면 저는 살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17만 원. 그렇죠. 예. 그 정도 와야 저는 살 것 같은데. 일단 뭐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뭐 예약으로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스펙이 뭐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S4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전형적으로 반영이 됐고,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들어가면 부품주들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약 출시가 되는 날 되기 전까지 일부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스마트 부품주가 쉰다면 또 다른 종목이 갑니다. 그 가는 종목이 뭐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제지 업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반도체 부품주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요즘에 또 카지노주 잘 가죠. 카지노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오락문화 아니면 모바일 게임. 상당히 시장의 그 섹터별로 강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을 하면서 강했는데 눌림목이 나온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갤럭시 4가 판매가 되면서 눌림이 나온다,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용감하게 매수에 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가장 강했던 카메라 모듈 업체 위주로 일단 차익 실현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버리면서 이 종목을 완전 패대기를 쳐버릴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을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까지 꾸준히 매집을 한 물량, 일부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물량이고, 그게 주가는 일부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매수에 들어가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죠. 그 정도의 매매의 패턴은 지금 시장 트렌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센 종목, 그리고 가장 강했던 종목 위주로 만약에 금요일 날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사실 들어가기 아찔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화전자도 그렇고, 파트론, 사실 뭐 EM텍 이런 종목들 차트만 보면 완전 고점이죠. 상당히 높은 가격에 여기서 어떻게 더 가냐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지만 그 종목이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 얘기가 한 2월, 3월부터 나왔다는 얘기인데 계속 눌림을 주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 트렌드고 시장의 방향성이죠. 이 추세를 따라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고집을 부려봤자 그 주가 수익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를 따라서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우상향을 하고 정배열 확실히 갖춰진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 매수 권해드리고요. 일단 셀트리온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저는 일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짧게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10% 넘게 올라왔고요. 뭐 회계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회계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다. 뭐 3.1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는데 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아마 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뭐 문제되는 건 없을 것이다. 단지 이제 금감원이 재고 자산을 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1위 기업 때문에 쉽사리 아마 칼을 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셀트리온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적정 주가 수준에서 머물러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코스닥의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태준 차장은 코롱생명과학입니다. 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제 코오롱 계열의 원료약품, 환경 소재 제조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돌입해서 불확실성적인 측면을 일부라도 해소를 하려면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쪽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드러났는데 매출과 순이익은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를 한 이유는 결국 R&D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일시적인 원인에 기인을 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안 엔화 약세 때문에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일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원래 워낙 수출 물량 자체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엔저 현상을 별로 타격을 받지 않고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쪽 관련한 수출 물량이 40% 정도 급증을 했고요. 또한 향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3분기 충주 공장이 정식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은 기존 캐파의 2배가 넘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가동이 되면은 좀 더 의학 사업 관련해 가지고 외형 성장이나 실적 모멘텀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5년간 법인세 감면을 혜택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바이오 신약, 티슈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죠. 하반기 들어서 한 3상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임상 3상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상용화로 되기 전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빠르면은 뭐 로열티 수출 같은 경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향후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난 그 지진 이후에 결국 제네릭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자국 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그런 API 업체들을 통해서 수주를 좀 증가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 성장이 득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 보통 헬스케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 30배 이상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15배 정도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목표가는 87,000원 정도, 손절가는 75,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 과장이면 이오테크닉스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상당히 좀 복잡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레이저와 관련된 그 제품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뭐 레이저가 들어가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 뭐 공정부터 시작해서 뭐 절삭, 뭐 드리밍,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아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레이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 뭐 실적이 상당히 올해 뭐 기대되는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고 일단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자체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는 확실히 추세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차트 자체도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 레이저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약 한 450억 정도, 많게는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한 500억 정도 간다면 뭐 펄이 10배 정도 준다면 뭐 적정 가격이지만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아지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내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종목들은 뭐 하반기까지 실적을 다 땡겨서 밸류를 주고 그리고 뭐 펄을 한 12배, 13배까지도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 10배 정도 수준, 뭐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이미 탔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최근에 뭐 이 종목에 관련해서 그 레이저 어떤 미세화 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작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이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산업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어떤 실적의 개선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 거의 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펄이 15배 정도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지난 3월 7일 날 일단 뭐 일봉으로 보시면 45,550원을 찍었습니다. 이거 외국인에서 주문이 나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그냥
정식으로 이 주문 실수가 나온 게 아니고요. 가격대로 그냥 주문을 넣습니다. 2만 주 정도 체결이 됐는데 가격대로 넣고 저는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을 보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회사에 뭐 속된 말로 꽂힌 거죠. 그 꽂힌 외국인이 이제 사게 됐는데 뭐 급하게 그냥 아니면 뭐 바빴거나 뭐 2만 주밖에 안 되니까 뭐 펀드 포트에서는 뭐 그렇게 미미한 뭐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가격대로 사라.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가격인데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가죠. 뭐 옵션도 마찬가지고 뭐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은 게 주문 실수가 아니면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이 가격에 이제 안착을 하고 전고점 주봉으로 보시면 44,000원이 이제 고점인데 이까지 갈지 안 갈지 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땐 4만 원에 안착을 한 이후 주가 흐름 목표가는 그래서 그 전 고점 약간 밑에 한 43,000원 정도 보시면서 지금 박스권을 뚫는다라고 4만 원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4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6,000원 정도 보시면 충분한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오테크닉스 약 10% 좀 넘는 그런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 A였습니다. 하 차장님의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부터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4,800원 고점 찍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뭐 선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 실적도 좋았고 올해 전망도 좋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세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내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 과장님의 성우 하이텍은요. 네. 좀 지지부진하죠. 뭐 시장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견조한 뭐 어떻게 보면 견조한 흐름이고 네. 그리고 뭐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일단 그 지금 가격에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제가 봤을 땐 전고점을 뚫고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5,600원 돌파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16,0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밸류다. 밸류로 봤을 때는 한 18,000원, 2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를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이 현재 모두 3.5, 2.4%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같이 불안불안한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좀 우상향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고 믿음직한 종목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고요.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준, 정승현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이렉트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 시장은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장 내일장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